챕터북 독서 수업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빅 위그로 해볼 건데요. 콜린 웨스트라는 작가가 썼고 스타터스라는 시리즈에 들어있는 책입니다. 이 리더스는 처음 만나는 챕터북,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챕터북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림이 아주 풍성해서 굉장히 프레딕터블 합니다. 그림만으로도 감을 잡기가 쉬운 책이 되겠고요. 그리고 워크북이 아닌 이렇게 책을 들고 아이들과 챕터북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스토리를 요약해 보자면 빅 위그라는 거인이 있습니다. 그는 늘 가발을 쓰고 다녔는데요. 주변에 있는 친구 거인들이 이를 늘 놀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가 산책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그의 가발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주 멀리 날아가서 찾을 수 없을 만큼 되었는데요. 이 빅 위그는 그날부터 너무나 걱정을 하고 좌절을 합니다. 한편 이 가발은 날아가서 어느 작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떨어졌는데요. 길을 지나가던 조나단이라는 친구가 이 가발을 자기네 집 시골 초가 지붕에 지붕으로 이 가발을 사용하게 됩니다. 식구들은 이 가발을 놓고 아주 만족하게 됐죠. 챕터 3에서 이 거인은 가발을 찾기 위해서 언덕 위에서 망원경으로 여기저기를 훑어보다가 자신의 가발이 있는 곳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소심해서 가까이 가서 남의 지붕이 되어버린 가발을 뜯어오지 못하고 근처에서 후후 불어보는데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는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를 가져가서 다시 한번 해보았지만 지붕에 있는 가발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 거인은 정말 많이 좌절하고 그로부터 거의 한 달을 칩거합니다.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음식 후추를 들고 다시 그곳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코에 뿌려서 나오는 재채기로 바람을 일으켜서 가방을 지붕에서 떼어낼 생각이었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자기가 마음속으로 좋아했던 투시 페그라는 여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빅 위그는 당황해서 이 여자가 내 이 대머리를 보면 안 되는데 하고 당황하다가 그 후추가 자신의 코에 뿌려지는 바람에 에츄 하고 크게 소리를 내게 되고요. 가까이 와서 이 빅 위그를 보던 투시 페그라는 여자친구도 그 후추 때문에 또 에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투시 페그의 입에 있던 틀니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졸지에 머리가 없어진 대머리 빅 위그와 틀니가 날아가 버린 투시 페그가 감추고 싶던 자신의 모습을 서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투시 페그는 이 빅 위그에게 대머리가 멋있다는 말을 해줍니다. 이들의 못난 모습을 본 이웃 사람들은 이 둘을 더 많이 놀리고 했지만 이 둘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이들을 놀리던 친구들도 이제는 너무 당당해하는 이들을 보니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놀리는 일을 그만하게 되었고요. 이빨이 없어진 투시 페그와 머리가 없어진 빅 위그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제일 뒤에는 투시 페그가 잃어버린 그 이빨이 어딘가에 고인돌처럼 전시품이 되어서 스몰타운에 있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스타터스 시리즈들은 영국 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도 있고 조금 어려운 표현들, 낯선 표현들이 쉬운 단어 중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풀어가면서 봐야 되겠고요. 여전히 스토리들이 아주 재밌고 아이들에게 많은 흥미를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5챕터로 되어 있고 여건이 되면 하루에 한 2챕터나 3챕터로 해서 이틀이나 3일 만에 한 권을 끝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책은 한 챕터씩 읽고 또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다음 챕터를 읽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아이들 전부가 책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선생님은 책을 읽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빅 위그라는 타이틀을 읽어보고 위그가 무엇인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또 나눠보면 좋겠고요. 진행자인 선생님은 먼저 몇 챕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용은 무엇인지 또 어떤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있는지를 다 봐두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와 같이 정리를 해 둡니다. 책을 읽기 전에 조금 사전 지식도 모으고 또 주제와 관련된 대화도 잠시 나누면 좋겠는데요. 위구는 누가 쓰는 것인지 어떨 때 필요한 것인지도 나눠보고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쓰고 있는 것이 정말 가발일지도 또 나이는 몇 살 정도로 보이는지 만약에 머리가 없어서 가발을 쓰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지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좋겠죠. 챕터 1을 읽기 전에 필요하다면 5개에서 6단어 정도는 아이들과 함께 잠시 다뤄보는 것도 좋습니다. 스토리에 나오는 단어 몇 개만 미리 짚어보고 우리 읽어볼게요. 하고는 몇 단어를 언급해 봅니다. 여기 나오는 fussy 거는 예민하고 까탈스럽게 굴다 뭐 이런 뜻인데요. fussy. 그 다음에 bald head는 머리가 벗겨진 머리, 대머리를 말하는 거고요. 또 투피는 부분 가발을 투피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gust of wind라든지 blew off라든지 blew over이라든지 vanished in the distance 멀리서 사라졌습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인데요. 밑에 나오는 phrase는 글을 읽기 전에 굳이 다루지 않고 오히려 글을 읽고 나서 한 번씩 다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표현을 익히는 차원에서요. 그리고 누군가가 챕터 1을 읽어보게 합니다. 한 페이지씩 읽을 수도 있고 또 한 패러그래프씩 나눠서 읽을 수도 있겠는데요. 우선 챕터 1을 끝까지 읽어봅니다. 새로운 패러그래프나 책장을 넘기기 전에 잠시 읽기를 멈추고 앞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거나 앞으로 닥칠 일이 무엇일지 한번 예측해 보거나 스토리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미루어 보아 짐작할 만한 일이 있을지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가면서 읽으면 좋겠죠? 박스에 보이시는 것처럼 챕터 1을 읽기 전에는 이 남자가 몇 살처럼 보이는지 왜 위그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위그를 쓰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지 한번 물어보고 바로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가 나머지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박스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글을 읽고 나면 아이들의 입으로 무슨 내용인지 말해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책 읽기 전에 또 잠깐 다뤄봐도 좋았던 그 단어들 다시 한번 무슨 단어였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강풍이 뭐라고 표현됐더라 하면 a gust of wind. 바람이 불어쳤다 할 때는 blow off를 표현했지만 바람이 무엇인가 공기를 타고 이렇게 언덕을 넘어갔죠. 그럴 땐 blow over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도 아이들과 함께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멀리 사라졌다라는 표현을 vanished into the distance라고 표현했네요. 그 표현도 아이들과 함께 익혀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 넣고 싶은 것이 바로 월드 스터디인데요.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많은 어휘를 외우게 하는 것보다 월드 스터디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어 기초 베이스 월드가 다양한 형태로 합쳐지고 살이 붙습니다. 왜 살이 붙었는지 그 붙은 살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도와주고 또 이와 같은 유형의 또 다른 단어들을 소개해 줌으로써 단어에 대한 개념을 갖게 하는 활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토리에서는 helplessl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help에 less가 붙었고 또 ly라는 부사까지 붙었죠. 이런 단어들이 더 있습니다. helplessly, uselessly, carelessly, fearlessly 이런 단어들이 되겠는데요. 글을 읽다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항상 꺼내서 그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같은 유형의 단어들을 나열해 줌으로써 월드 스터디, 단어에 대한 개념을 늘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레토릭을 마지막에 한번 해보게 해주시는데요. 레토릭이란 글에 나타난 언어적인 기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을 그냥 팩트만 읽으면 재미없겠죠. 그러나 글에서 가끔 아주 멋있는 표현들이 나오고 그 멋있는 표현들이 또 라임을 이룬다든지 하면 더 멋있게 느껴지겠죠. 빅 위그의 가발이 날아가자 빅 위그는 속상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How horrid! How horrendous! How humiliating! 근데 이렇게 당황하는 표현들이 전부 H로 시작하고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글에 나타난 멋, 기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글을 읽는 사람이 더 글을 멋지게 느끼게 만들어주죠. 독서 지도는 이와 같이 챕터 바이 챕터로 책을 읽으면서 각 챕터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스토리적인 요소들도 살펴봐주고 그 책이 담고 있는 어휘들, 또 멋진 표현들, 또 공부해 볼 만한 어려운 단어들을 끄집어내서 언어와 사고 능력, 즉 읽기 실력을 키워주는 것이죠. 챕터 2는 어떻게 이끌어주면 좋은지 한번 볼까요? 챕터 2는 같은 날 이어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 다음 클래스에서 진행할 수도 있겠죠. 글이 짧으니까 같은 날 또 보는 것도 좋겠는데요. 챕터 2를 읽기 전에 하루가 지났다면 지난번에 읽은 챕터 1은 무슨 내용인지도 묻고 또 오늘 읽을 챕터에서 과연 거인은 위그를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죠. 잠깐 토킹을 하고 바로 읽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박스는 책을 읽고 나서 하는 활동이 되겠는데요. 또 책을 읽고 나면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토리적인 요소와 또 언어적인 요소를 다룹니다. 둘째, 셋째, 네 번째 챕터를 읽으면서 굳이 그래픽 오르가나이저나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마시고요. 그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하시고 지금은 간단한 북리뷰 정도만 하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핵심 내용이 뭐였는지 일단 물어봅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조나단이란 친구가 그 위그를 찾아서 자기네 초가집에 지붕으로 쓰게 되었죠. 아이들이 그걸 표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휘들은 아이들이 모른다 싶은 모든 것을 다 월드 리스트에 올려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100% 너무 다 이해시키고 넘어가려고 하면 아이들도 지치고 또 선생님들도 너무 부담스러우시니까는요. 그래서 눈치로 대충 알만한 단어들은 넘어가시고요. 꼭 필요한 어휘들 5개에서 6개 정도만 다루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위에 있는 단어들 애들이 뜻을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또 스펠링도 다뤄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단에서 또 멋있는 표현이 하나 있다면 He approached. he라는 거는 여기선 조나단을 의미하는데요. 그 작은 친구 approach the ginger thing. ginger thing이 뭐죠? 바로 그 ginger wig죠. 그 오렌지 색깔 모양의 가발을 ginger wig라고 하는데요. 그 ginger thing, 오렌지 띵.
그 가발을 gingerly, 그거는 아주 조심스럽게 라는 표현이 또 gingerl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앞에 있는 ginger는 생강을 끓였을 때 나는 색깔이어서 진저 위그거든요. 근데 진저 띵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앞에 있는 진저와 뒤에 있는 조심스럽게 이 진저리는 사실 전혀 다른 의미거든요. 그런데도 또 같은 앞부분에 스펠링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더 장난스럽게 이렇게 He approached gingerting gingerly라고 재미있게 표현을 한 겁니다. 챕터 3와 4, 5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프레임은 똑같고요. 이 챕터 3에서는 every nook and cranny, every crook and nanny 이렇게 하면서 라임을 맞춰가면서 표현을 너무 멋지게 해놨죠. 빅 위그가 자신의 가발을 찾기 위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라임을 넣어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센텐스로서 참 재미있었던 거는요. That was alas. alas는 아쉽거나 애석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아, 이런 탄식이 되겠는데요. That was easier said than done. 찾았다고 말하기는 차라리 쉬운데 정말 찾아올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의미에서 표현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거인이 너무 소심했기 때문에 찾았지만 되찾아오기는 과연 힘들겠다 싶었던 거죠. 또 빅 위그가 그 초가집 지붕 앞에서 후 하고 바람을 세게 한 번 더 일으켰죠. 그랬을 때 그 집이 quake and quiver, shake and shiver 하면서 흔들렸습니다. 이것도 quake와 shake, quiver와 shiver가 라임을 이루고 있죠. 아이들이 있는 짧은 챕터북 하나만 봐도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언어적인 요소들을 즐기고 또 열심히 활용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임을 살린 멋진 표현들이 바로 영문학의 매력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멋진 표현들 놓치지 말고 아이들과 꼭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챕터 4에서는 멋진 레토릭은 찾아보지 못했고요. 대신 월드 스터디 할 거리가 있더라고요. 바로 eventual, 뒤에 eventually ly가 붙었고요. 또 peacefully도 등장을 합니다. 이 책에는 helplessly, eventually, peacefully 이렇게 ly로 끝나는 단어들이 계속 등장을 하니까 스토리를 마치고 나서도 파이널 리뷰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챕터 4에서는 바람을 훅 하고 불게 해주는 이 벨로우까지 가져갔지만 그것으로도 빅 위그를 찾아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빅 위그는 너무 절망스러워서 한 달 동안 칩거하고 있다가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오직 후추만 집에 남아있게 되었을 때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가 가서 후추를 내 코에 뿌리고 애추 하면은 그 바람으로 또 가발이 초가지붕에서 벗겨져서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기대심을 가지고 초저녁에 후추통을 들고 그 가발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가다가 투티 패그라는 여친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여친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대머리를 보여주게 돼서 빅 위그는 당황하죠. 당황하다가 후추가 자신의 코에 뿌려지게 되고 애취를 하게 되고 이어서 가까이 오게 된 여친도 애취를 하면서 그녀의 틀니가 멀리 날아간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실체를 서로 보게 되었고요. 사실 굉장히 망신스러운 상황이었지만 투티 패그는 빅 위그의 대머리를 오히려 칭찬해 주었고 이 둘은 그때부터 서로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서로 받아들이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파이널 챕터도 읽기 전에 아이들과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나눠보고 오늘이 파이널 챕터인데 드디어 그 가발을 찾게 될까 하고 아이들과 먼저 predict 예상을 해본 다음에 글을 읽습니다.
마지막 챕터니까 읽고 나면 좀 할 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책을 읽고 나면 우선 언어적인 요소 먼저 다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 등장한 특별한 단어들을 좀 먼저 소개해 주시고요. false teeth가 denture라는 것도 좀 틀리라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as for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라는 뜻이라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또 hairless 머리가 없는 toothless 이가 없는 useless 필요가 없는 careless 조심성이 없는 뭐 이런 단어들도 함께 다뤄주시면 좋겠고요. 페어리테일처럼 이 책에도 예쁜 엔딩이 있는데요. 빅 위그와 투티 패그는 lived happily hairless and toothless. 머리 없이 이빨 없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인공의 이름이 라임을 이루죠. big wig 이렇게요. 그 다음에 lived happily hairless. 네, 이렇게 또 알리터레이션, 흐 사운드가 반복이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어를 사용하는 작가들이 글의 중간중간에 얼마나 시적인 표현들을 많이 넣고 운율을 살려내고자 하고 특별히 멋있는 장면이나 중요한 때는 라임을 철저하게 만들어 가면서 작품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챕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선생님들은 필요하시면 스토리 전체에 주어졌던 어휘들을 다 꺼내서 빙고 놀이를 하거나 단어를 리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꼭 한번 다시 다뤄주고 싶었던 문장들, 멋진 레토릭을 썼거나 아니면은 문장 구성 연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 연습도 해보시고요. 또 helplessly, carelessly와 같이 prefix나 suffix가 붙은 단어들도 아이들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스토리적인 요소들을 다뤄주는 거죠. 메인 아이디어는 뭐였고 또 디테일은 뭐였는지, 스토리가 어떤 순서대로 진행이 되었었는지 하나하나 도표를 만들어가면서 이해하는 것도 좋겠고요. 또 토론을 하면서 대화 형태로 정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문제는 뭐였고 우리가 기대하던 바대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또 이 책의 결론은 어떻게 맺어졌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가능하면 그래픽 오르가나이저를 활용해서 그래픽 오르가나이저 안에서 그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훨씬 더 정리가 잘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메이킹 커넥션인데요. 요즘에는 또 이게 특별히 중요해졌답니다. 스토리에서 딱 읽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를 주제로 해서 스토리 밖으로 나오는 프로젝트를 많이 합니다. 창조적인 활용 능력의 시대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스토리는 그렇고 하면서 프로젝트를 해보는 일종의 간단한 라이팅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프로젝트는 스토리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주제만 연계하고 다른 내용으로 가보는 거죠. 스토리에서는 빅 위그는 가발을 쓰고 투시 패그는 틀니를 했는데요. 우리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착용하는지 한번 말하고 써보는 것입니다. 뭐 하이힐을 신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고요. 이런 경우라면 우리 아이들은 바로 성형수술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성형수술이 아닌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착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보고 위에서 정리한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패러그래프 라이팅 우리 해봤죠? 간단한 패러그래프 라이팅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챕터북을 읽는다는 것은 스스로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 스스로 무엇보다 책 읽는 재미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선생님은 그런 의미에서 아이가 정말 재미있게 읽을 만한 시리즈 도서를 잘 골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시리즈 도서를 읽으면서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급성장할 수 있는 시기이거든요. 아이들 혼자 읽게 두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어떤 챕터북들은 수업 시간에 가져와서 하루에 한 챕터씩 한 챕터씩 읽어가면서 책을 보는 안목도 키워주고 또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독자로 키워주는 것이 바로 독서 지도사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챕터북을 통해서 독서 수업을 잘 이끌어가는 멋진 선생님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